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형외 1인생 김영감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는 보형물, 지방이식, 필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러의 경우는 가슴에 넣기에는 양이 많아서 비용 문제와 부작용 등으로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아마도 보형물과 지방이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야 당연히 보형물이 대세였지만 이제는 지방이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보형물과 지방이식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항목을 정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해드릴 항목은 크게 5가지 측면으로 크기, 부작용, 흉터, 촉감, 장기적인 결과입니다. 먼저 크기 측면입니다. 당연히 보형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보형물은 한 번의 수술로 원하는 크기만큼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삽입하는 보형물의 크기가 많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크기 측면만 본다면 지방이식은 을이나 병의 위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커지는 것에 대한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만큼 커져서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물감, 부형구축, 큰 흉터, 나중에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가슴이 거의 없는 분들의 경우 한 번의 수술로 원하는 크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부원과 같은 수술이 됩니다. 그럼 지방이식은 어느 정도 키울 수 있을까요? 대략 이식한 지방의 절반 정도가 살아남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1차 이식 후 1.3컵 정도가 커집니다. 2022년 본원에서 수술한 780명을 줄자로 측정해서 수술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비교해보면 1차 이식으로 1.3컵, 2차 이식을 하면 0.6컵이 커져서 1, 2차 이식을 하게 되면 대략 2컵 정도의 사이즈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보형물 수술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담한 수준일 수 있지만 보형물이 가지는 문제들을 피하면서 복부나 허벅지에 지방이 많은 분들의 경우는 체형 교정 효과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 측면입니다. 이물질인 보형물을 넣는 것과 자기 몸의 일부인 지방을 이식하는 것은 부작용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형구축, 이물감, 큰 흉터, 결국 제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지방이식에서 생기는 작은 멍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방이식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게 부작용이 작다는 것과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제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물론 보형물의 경우는 부작용이 생기면 보형물 자체를 제거하면 되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흉터를 이용해 바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이식의 경우는 멍울이 생겨서 만져지는 경우 작은 구멍을 통해 제거해야 하니까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보형물 수술 때처럼 전체 제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작용 자체만 비교하면 자기 몸의 일부인 지방과 이물질인 보형물로 인해 추후에 생기는 부작용은 큰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흉터 측면입니다. 당연히 지방이식이 보형물보다 유리합니다. 지방이식의 경우는 원하시면 흉터가 보이지 않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지방을 뽑는 허벅지 앞과 뒤에 대칭성의 작은 흉터가 생겼지만 몇 년 전부터는 흉터를 숨길 수 있는 FS 방식으로 배꼽의 안쪽과 꼬리뼈에서 지방을 흡입하니까 겉으로 흉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형물의 경우는 흉터를 피할 수 없겠지요. 절개 부위가 겨드랑이, 유륜 아래, 가슴 밑선 어디든 간에 3.5에서 4cm 정도의 큰 흉터가 대칭성으로 생기게 됩니다. 흉터는 개인차가 있어서 겉으로 표시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켈로이드화되어 추후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형물을 제거할 경우 겨드랑이 절개의 경우는 겨드랑이로 제거가 힘들어 별도의 흉터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터는 웬만하면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숨길 수 있으면 숨기는 게 좋은데 이런 면에서는 지방이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번째, 촉감, 이물감 측면입니다. 당연히 지방이 유리합니다. 지방이식은 우리 몸의 일부인 지방을 이식하는 거니까 촉감이나 이물감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의 경우도 식염수 뺑부터 시작해 코젤, 마테까지 촉감을 개선하기 위해 재료의 진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물질이다 보니 자기 몸의 일부인 지방과는 촉감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후 촉감이 좋지 않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게 보형물 제거의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최근에는 삽입되는 보형물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물감을 호소하는 분이 늘고 있고, 특히 피부가 얇은 분의 경우는 보형물을 넣었을 때 바로 티가 나거나 이물감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보형물 수술 후 촉감이나 보형물이 만져지는 문제 때문에 추가로 지방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예후입니다. 이 부분도 지방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살이 찌면 같이 커지고 살이 빠지면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식 후 처음에 가슴이 작다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몇 년 지나서 살이 찌면 가슴도 같이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노화와 더불어 줄어들게 되니까 따로 제거하거나 없앨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보형물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제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형물 자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모양의 변형, 누출, 파열, 석회화 등의 문제가 생기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처지기 때문에 결국 제거를 하게 됩니다. 김영감은 보형물 제거 후 가슴 이식을 많이 하니까 보형물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 10년, 20년 시간이 경과하면 보형물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보형물과 지방 이식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결국 보형물과 지방 이식을 비교해보면 원하는 크기만큼 한 번에 키울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측면에서는 지방 이식이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원하는 만큼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모든 단점을 상쇄할 만한 보형물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지방 이식도 이식량이 증가하고 배양줄기세포를 사용해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면서 본인의 지방량만 충분하다면 몇 번의 이식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크기의 가슴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티가 없는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주는 만족감은 보형물의 촉감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가슴 성형을 하고 싶은데 보형물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거부감이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